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오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연립부등식을 푸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져있는데 1차도 조져있고 2차도 조져있고 와우, 한 문제에 또 두 개의 단원을 또 섭렵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근데 뭐 1차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9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x는 3보다 크다.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연립만 잘 풀면 되겠네요. x 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인수분해 x 플러스 1인가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2차 함수를 떠올려서 이렇게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니까 범위를 곧바로 표시하면 되겠죠. 범위 표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6 해서 사이 범위 표시해 가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이 이제 연립이니까 이제 3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딱 표시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니까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해서 4번을 답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2차 부등식 풀어가는 가장 기본 인수분해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뭐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좀 살짝 떠올려서 범위 표시하고 이런 과정만 조금 정확하게 처리해주면 자, 뭐 걸림돌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그림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주어진 식의 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와, 여기 주어진 요 식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커야 되겠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는데 직선보다 크다. 위쪽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나는 좌표가 1, 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범위는 그냥 1부터 3 사이입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답해가는 와, 뜻 파악만 하게 되면 뭐 그냥 뭐 시간도 별로 소요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함수하고의 관계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런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삼각형 ABC의 곡시점 A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중점 좌표 주어져 있고 무게중심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곡시점 좌표들 열심히 이제 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자, 뭐 관계식 이렇게 알아가는 것보다 그냥 좌표를 바로 풀어가는 게 좋겠죠. A점 좌표가 5,4, B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B점 좌표를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중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3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더하기 X1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1 좌표는 그 마이너스 7 곧바로 구하면 되겠고 그럼 4 더하기 y1 해주면 또 6 이렇게 처리되니까 y1 좌표는 2 해서 좌표를 곧바로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점 좌표가 x2, y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무게중심 좌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3분의 x좌표가 5에다가 마이너스 7 돼 있고 x2 처리해준 부분이 지금 결과가 얼마나 겠죠? 1 이렇게 돼 있고 3분의 x좌표 4에다가 2 구했고 y좌표 처리해준 결과가 지금 또 2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2는 이꼴 3 처리되는 거니까 x2가 이제 5가 되겠고 6이 되니까 y2는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한 거죠? x1 빼기 x2 이런 건가요? 그냥 좌표들을 더하게 해주면 되죠. x1, y1 더하게 해주고 x2, y2 더하게 해서 좀 빼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됐죠? 자, 그러면 뭐 열심히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더하기 처리해서 마이너스 5 구하고 더하기 처리해서 또 얼마가 되죠? 5가 이렇게 되면서 좀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가볍게 계산 이제 마이너스 10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중점 구해가는 부분들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무게중심 구해가는 뭐 3분의 구해가는 이 공부, 자, 요거 중점 구해가는 거, 무게중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돼 있다면, 즉 이렇게 이제 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평면 이론에서 알아야 될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하는 거죠.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E를 4등분하는 점을 BC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살펴가야 되는 문제의 형태 같습니다.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AB를 중심으로 해서 3대2,
그러면 3칸을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오호. 그렇게 되면 A에서부터 3칸, 하나, 둘, 3칸 가겠고, 그럼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3칸 갔다가 2칸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 되니까 3대2. 그럼 이제 요 점이 D점이 되겠습니다. B2를 2대2, B하고 2 됐을 때 2대1 내분, 2칸에 1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뭐 또 D가 되겠습니다. 점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요번엔 또 그럼 어떻게 됩니까? A하고 C를 중심으로 해서 2대1, 2칸 갔다가 또 1칸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간격이 둘이니까 둘 가는 거니까 이만큼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점은 이제 2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 D의 중점이면 여기 또 C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같을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 C2를 그 다음에 1대2, 또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C하고 2가 기준이 되는데 1대2 외분. 자, 그러니까 간격이 2가 되기 때문에 1대2 외분이면 거꾸로 1대2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죠. 1대2 이런 모양. 자, 그렇게 되면 이 좌표는 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BD 주어져 있는 거 BD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1대3. 근데 여기 간격이 2가 돼 있으니까 또 1대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1대3 이렇게. 이렇게 되는 점이니까 그 점은 또 다시 외분한 점 A가 되니까 같다라고 된 디귿도 맞는 이야기. 오호,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 B를 중심으로 표시를 해갔을 때 이렇게 내분점, 이제 M 대 N 이렇게 내분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이제 외분하는 부분들도 이제 A, B가 주어져 있을 때 M 대 N 이렇게 M 대 N 외분점, 그죠? 이제 M이 이제 N보다 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A, B가 주어져 있을 때 M 대 N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죠. A, B 주어져 있을 때 M 대 N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n 값이 더 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의 도형적인 위치 관계 이런 것들 좀 물어본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계산하라.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짧은 도형 안에 여러 가지를 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풀죠? 이렇게 이제 이미 계산 결과에서 숫자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죠. x 플러스 y가 3이다. xy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합과 곱을 주어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x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이런 걸 이용하면 되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아는 2차 방정식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5에다가 t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5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그럼 무슨 뜻입니까? x값이 5가 되게 되면 y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겠고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y값이 5가 된다 해서 이제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위쪽 주어진 이 식 부분에서 지금 a, b 값을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결과가 a니까 이 부분들은 대입을 하게 되면 25, 4 해서 a 값은 29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ax, 이거 좀 ax, by 맞습니까? by는 2. 와, 이거도 또 대입해야 되나요? 그럼 이제 a 값이 29가 주어져 있고 x 값이 지금 이쪽을 풀 때는 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 2b 되겠고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b는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2b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숫자가 좀 엄청 커져가는데 자, 이제 곱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죠? 15, 9, 45, 4, 145에서 또 빼기 2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b 값은 2분의 14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a 값이 더 커야 되겠다. 아니죠. 이 부분이 이건 이제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측을 풀어야 되는데 이때도 a 값은 뭐 제곱해서 더하기 하니까 a 값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에 제가 대입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b는 이렇게 처리해서 2가 되겠죠? 됐습니까? x 값도 대입해야죠. a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a 값 29.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와, 이번 이렇게 됩니까? 살짝 지우고. 자, a 값은 29, b 값이니까 29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제 5b는 그럼 이제 이항시키니까 2 더하기 자 58 처리해 주는 거니까
60이 되겠고, 그럼 B 값이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A 값은 29였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30, 4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1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 뭐, 연립방정식에서 풀어간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두 개 중에서 이제 답 되는 걸 좀 찾아가는 그 절차가 조금 전 시간은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어려운 스타일은 아닐 거니까 좀 차분하게 대처해주면 되겠습니다. 합곱 나왔을 때 2차 방정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빨리 좀 처리를 좀 진행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 부분에다가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문제의 조건 A 값이 더 크다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셨죠? 자, 5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점을 지나고 직선의 평행하다. 이런 직선이 x축과 y축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다. 그럼 직선의 방식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2x-3y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 모르니까 c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우리가 만들 식이 되겠고, 이 적고 c 이제 3, 마이너스를 지난 다음 대입해주면 되죠. 3 대입하면 6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c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c 값이 좀 얻어지죠. 됐습니까? 그럼 2x-3y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다면 x 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 딱 쓰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얼마가 되는가? 2분의 9 구하면 되겠고, y 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삼각형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 처리해주고 있고요. 2분의 9 여기 이제 센스 있게 당연히 플러스로 고쳐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4분의 3, 9, 27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평행 주어진 조건에서 직선의 방식 실점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함께 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맞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서로 다른 4개 허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x 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은요, x 마이너스 1에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는영 하게 되면 이제 이곳에 허근이 생기겠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x 4제곱, x 세제곱, x 제곱. 와, 이렇게 긴데. 자, 되겠죠. 이 부분들 인수분해 가지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4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을 갖는다 이런 뜻 이해됐죠? 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구해달라고 할 때 이제 분자 부분들이 아주 재미나게 생겼습니다. 분자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다가 1을 좀 딱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1, 1, 1, 1, 1 그러니까 5가 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리 되면은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오메가 1, 1 마이너스 오메가 2 이렇게 오메가 3 4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살짝 변형된 형태처럼 돼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x 값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입한다는 요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되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요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음수가 4개가 딱 처리되니까 이 부분이 1 더하기 오메가 1, 1 더하기 오메가 2, 1 더하기 오메가 3, 1 더하기 오메가 4 이런 모양이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결과들이 탁탁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 그럼 좀 뭐 1분의 5에다가 이제 앞에 또 곱하기 3은 또 뭐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 15입니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힌트 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요렇게. 이제 뒤쪽에 있는 써져 있는 요런 규칙성을 좀 이해하라는 얘기죠. 요 부분들에서 요렇게 이제 규칙성 부분들. 그죠? 이제 곱셈 공식 파트에서 이제 연습이 좀 덜 된 사람들 좀 살짝 좀 기억하라고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좀 잘 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아랫 부분들, 주어진 모양이랑 이제 부호가 좀 반대되는 형태가 좀 써져 있어가지고, 주어진 식이랑 좀 이게 좀 살짝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를 좀 잘 진행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까탈스러워진 그런 형태의 수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 x제곱 y제곱에 2가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루트 2를 좀 끄집어내고 좀 다시 좀 써볼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러면 얼마죠? 4y 플러스 5 이렇게 이렇게 주면 게 훨씬 더 이쁜데 그죠? x제곱 y제곱 6x 8y 25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쁜데 그죠? 이런 모양대가 좀 써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x-1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의 제곱 5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와우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뜻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x, y가 있어서 뭐 이런 거리를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곳에 마이너스 3 있고 4가 있어서 이런 거리들을 구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열심히 좀 뭐 하겠다 더하기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요, 최소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x가 이제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상에 와가지고 일직선이 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들은 결국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곧바로 구해가면 되겠죠. 그렇게 된 거니까 루트해서 그럼 얼마죠? 계산 출가 마이너스 3 여기 아이고 자표가 좀 잘못됐네요. 와, 이거 뭡니까? 1,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죠. 와, 그러면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공통 튀어나가고 그러면은 루트 2는 앞에 곱하기 있었고 여기는 그러면 얼마가 되죠? 2제곱에다가 3제곱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13이니까 2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 루트 26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봤던 문제 유형하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평상시에 봤던 거는 이제 이런 형태라서 거리 해서 이제 직선 거리로 갈 때 최소야 뭐 이런 문제 형태인데 그 앞에다 이제 루트 2를 곱하기 가지고 식이 안에 뭐 2가 곱하기 돼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는 거니까 겁을 준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게 되면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앞에 이제 루트 곱하기 돼 있어서 복잡해졌으니까 정신 집중해서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방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대입했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고요? 자, 그럼 뭔가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fx 요 부분들 이항시키면 플러스 9 이렇게 된 부분에다가 우리는 지금 얼마를 대입한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x 그 다음에 뭐죠? 뭐 식을 좀 한 번 더 쓸까요? 그렇게 되면 뭐 그냥 곧바로 하죠. x-2, x-4, x-6 이렇게 됐습니까? 대입했을 때 이제 전부 다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운탄 이야기는 x, x-2, x-4, x-6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는 뭐 fx가 이미 주어져 있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이곳에다 0 대입, 2 대입, 4 대입, 6 대입 했을 때 이제 딱 만족하겠다 즉 근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또 fx의 근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렇다면 이제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야 되는 거니까 짝을 맞춰도 좀 전개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 요소가 있으니까 치환하게 되면 t 돼 있으니까 t 제곱 8t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냥 t 플러스 9에다가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t 제곱 이거 이제 원성복귀해야 되는데 또 t 제곱이 뭡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 앞에 부분들은 뭐 x 마이너스 3에 제곱돼가지고 큰 3 딱 나오는데 뒤에 부분들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근의 공식을 해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들이 쫙 얻어졌는데 이런 근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와, 요건 좀 3 플러스 루트 10이 가장 큰 거고 3 마이너스 루트 10이 가장 작은 거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3이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뭐 하라? 또 이제 또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겠으면 9-10 처리해서 이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 해석하는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이항시켜 놨을 때 근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fx를 구해가는 절차. 뭐 최고차가 이제 뭐 가르쳐 줘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중간고사 범위 때보다는 좀 뒤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좀 있으니까 앞에 부분들은 뭐 최고차에 뭐 숨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사라진 그런 형태. 중간고사부터 이제 연결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전기할 때 효율적으로 공통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전기하고 그다음 인수분해 절차 무난히 그다음부터는 좀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자, 연도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점 P에서 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Q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QR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 자, 평상시에 이론학습이 얼마나 좀 잘 되느냐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밖에서 접선을 쫙쫙 이렇게 그어게 되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PQ라고 한다. 이렇게 저렇게 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P에서 그어가지고 P에서 그었을 때 QR이라고 한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QR을 지나는 이 직선 좀 봐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극선이라고 하죠. 극선의 방정식 이제 구해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직각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되면 직각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딱 떠올리지만 이렇게 중심 좌표를 O라고 해주면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원을 동시에 만족하는 원의 이 부분이 바로 뭐죠? 공통연이 되죠. 공통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해놓은 것이 이제 극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공식 자체가 매우 재밌습니다. 이제 원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처리가 되겠고 P점 좌표를 이제 x1, y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구해간 이 식 자체가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학습돼 있습니까? 질문 던진 거죠. 지금 식 딱 돼 있고 이제 30-6 돼 있으니까 30x-6 y는 이꼴 4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기울기를 구해가는 거니까요. 6분의 30 해서 결과는 5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뭐 유도 과정 자체의 부분들 과정만 좀 설명드렸고요. 구체적인 좀 식으로 좀 설명 안 드렸는데 그걸 이제 살짝 좀 식으로 바꿔서 처리하게 되면 나오는 식 형태니까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서 극선의 방정식 좀 이용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을 알면 매우 또 빠르게 좀 접근을 해서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살짝 좀 헤매서 좀 시간 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부분들 좀 학습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y절편을 모두 곱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 구해간다는 얘기는 뭐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들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 점을 x, y라고 그렇게 되면 그냥 곧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5분의 됐죠? 루트 3제곱 4제곱 한 겁니다. 3x 플러스 4y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절대값 해주면 되겠고 이쪽은 4제곱 3제곱 하니까 또 역시 5분의 처리돼서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절대값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는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2 부분하고 이번에 그대로 풀려서 3y 플러스 1 될 때 하고 3x 플러스 4y 플러스 2가 이제 그대로 풀렸을 때 이쪽에 이제 부호가 달리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자, 위쪽식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서 x 마이너스 7y는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아래쪽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좌측을 이항시켜서 7x 플러스 y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y절편을 물어봤죠? y절편 됐으니까 위쪽 식에서 y절편 y 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두 개의 값을 또 곱하기 하라. 그렇게 되면 뭐 7분의 3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이등분선 구해갔다 했을 때 이제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범위 나왔습니다. 만족하는 두 실수 AB에 대해서 A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A값의 범위를 구해가야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처리하겠고, 그러면 드디어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범위를 쓱 또 구해가면 되겠고, B-4 범위는 뿌꾸, 마구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B값의 범위는 13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언제 제일 작아질까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기 했을 때 마이너스 65 나오는 부분에 제일 작을 것 같고요. 언제 제일 크겠습니까? 마이너스에서 25 될 때 제일 커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최대 최소 그러면 마이너스 40 구해가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은요 범위를 구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각각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를 좀 죄다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해보게 되면 최대 최소 구해가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영역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니까, 자, 지금 간단하게 최대 최소 구해가는 부분 확인해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오현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한 변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2인 정사각형 내부에 C1, C2가 외접하고 있습니다. 넓이 합 주어져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1, R2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곱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자, 일단은 좀 넓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넓이는 지금 파이 R제곱 형태니까 R1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5 파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이를 약분하면서 관계식 하나는 가볍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이 좀 더 있어야 곱을 구해갈 텐데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요? 자, 그리 도형에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중심 잡았을 때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좀 반지름이다 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좀 접하는 부분이니까 수직 이렇게 내리게 되게 되면 이 대각선 길이니까 루트 2 R1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1 더하기 루트 2 이런 형태의 R1 이런 모양 형태의 변 길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R2 부분도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좀 더하기 한 형태가 즉 대각선 길이가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곳에다가도 역시 루트 2를 좀 곱하기 한 결과가 관계식이 돼가는 거니까, 자, 이곳에서 R1 더하기 R2라는 부분들은 그럼 이제 루트 2 플러스 1로 이제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루트 2 있었고, 자, 이쪽에 써져야 될 식이 2 플러스 루트 2 되는데, 자, 이 부분들도 루트 2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이제 약분이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합 나와 있고 제곱합 주어져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곱셈 공식이 되겠죠? 자, 제곱은 각각 길이 구한 거에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R1, R2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이곳에 통해서 R1, R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배의 R1, R2 이 계산 결과는요, 자, 이것에 대입해서 제곱하니까 4가 되겠고 2분의 5를 이렇게 빼는 거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그럼 좀 2로 나누게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4분의 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도형 부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겁을 팍팍 주는 그런 문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넓이 부분하고 대각선 길이 부분에서 이제 관계식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셈 공식하고 가볍게 딱 연결돼서 쉽게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선입관을 갖고 주어진 식을 보고 이제 너무 겁먹는다거나 그럴 거 없이 이제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 풀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깨닫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이 근이 이렇게 2개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차식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또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게 되면, 자, 이때 이제 QX의 개수는 또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4차가 돼야 되면 나머지 2차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지금 세제곱식을 만들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제곱제곱을 만들어서 4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x-2 부분을 이제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한 식들을 x-1, x-2로 나누게 되게 되면 이런 인수를 이제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럼 이 qx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식에 따라서 한 번은 x-2에
제곱 형태가 되겠고 한 번은 x-1, x-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한 번은 x-2의 제곱 이런 형태로 qx가 되겠습니다. 자,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x 부분, 그쵸? 마이너스 3x 부분, 마이너스 4x 부분 여기가 이제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x의 계수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더하기 해달라 라는 뜻이니까 계수의 종합은 마이너스 9에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질문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이제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뭐 내용 자체가 좀 어렵거나 이런 요소가 아니니까 그냥 차분하게 읽고 잘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종욕 주어져 있고 2차 함수가 f이라고 f5가 같습니다. 그 다음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와 한쪽은 절대값 돼 있다는 얘기는 F4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합해서 0이 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에서 0 이런 것을 만족시킵니다. 최대값도 주어져 있을 때 F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는 최고차가 양인지 음인지를 몰라서 부분부터 좀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값에서 1하고 5하고 결과들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이제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 얼마가 되죠? 6의 3.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축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요 부분 이제 의미는 해석은 될 것 같고. 그럼 4 부분이 이제 음수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이제 상당히 뭔데? 7은 대칭축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가까운 거니까 요거보다는 좀 위쪽이 되겠고. 그러면은 그래프만 이렇게 사용됐을 때 최대값이라는 것은 뭐 꼭 지점이 되겠고. 그럼 여기 부분들이 33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인 이 부분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음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부분들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뭐 더 작은 음수가 되겠죠. 여기 4부분이 음수다 그러면 더 작은 부분 음수 부분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이 더 커졌는데 이 부분이 뭐 플러스로 맞는다고 했을 때 0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결국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조사했듯이 그냥 x는 3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 4 집어넣었을 때 결과 음수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양수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거겠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이만큼 사용됐을 때 이제 최대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이제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가 정리됐으니까 이제 좀 연산을 좀 시작해 볼까요? fx가 이제 대칭축이 3이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b 해서 이제 결과를 좀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f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플러스 a에다가 7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 다음엔 f4를 좀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4, 4, 16a에다가 4, 6 마이너스 24 어휴 이렇게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좀 더하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더하게 해서 이제 결과를 나와야 되는 거니까 23에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0이다. 그럼 A 값은 이제 2이다라는 정리한 결과를 좀 하나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a에다가 그 다음에 26, 12a 플러스 b 한 결과 이제 16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결과가 이제 33이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이제 대입하게 되면 33 b는 이꼴 3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1이 나왔고요. b 값이 1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a 값은 2 해서 ab 값을 알아서 결국은 이제 함수를 좀 전부 알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제곱 26, 12x 플러스 1 해서 이제 함수식을 알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또 이제 f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테이블은 4, 2, 8에다가 24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24에서 8을 빼야 되는 거죠. 빼니까 2에다가 16, 좀 마이너스 16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5 되는 건가요? 이 산술도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마이너스 15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먼저 그래프 개형을 좀 이렇게 판단해 가는 거.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칭축 3이다라는 정보, 나와 있는 정보 좀 이용했고요. 그 다음 F-F4가 이제 음수라는 정보, 4가 음수.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마이너스 1 부분들은 이제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최대값이 33 주어진 영역 표시했을 때 최대값 이렇게 되면 대칭축에서 먼 쪽인 이게 대입했을 때 이곳이 이제 33 된다는 정보하고 이 두 개의 값 정보하고 연결시켜야 이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되죠. 그래프 모양 결정하는 이 과정이 좀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대칭축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연산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을 약간은 좀 절약해 갈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법 개념적인 정리, 이차 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 부분하고 연산하고 결합시킨 그런 문제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과 길이가 6인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 PQ. 정사각형이 변기에 닿게 해서 내부를 한 바퀴 삥 돌 때 BQ의 중점이 움직이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중점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다면 뭐 P점, Q점. 자 일단은 P점 좌표가 0, P를 뭐 A라고 할까요?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리고 Y 좌표니까 B가 더 좋겠군요. 근데 이게 좌표라는 것은 바뀌는데 Q라는 것은 A, 0 이런 처리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P가 어디 이쪽 이제 Y축에 있고 여기 이제 X축에 있는 이런 형태만 조사를 일단 한다고 치면 이제 중점 M이라는 것은 2분의 A, 이제 2분의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중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는 요 부분들에 대한 관계식을 좀 구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여기 2분의 A가 이제 X 좌표가 되고 여기 이제 Y 좌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죠. 그럼 A라는 것은 2X 이렇게 처리되겠고 B라는 것은 2Y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퀄 36 이런 관계, 이 부분 이제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4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3인 원,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갔을 때 반지름이 3인 원에 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절반 부분하고 이제 절반 부분에서 이렇게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즉 4분원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곳에 있는 부분들 X라는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까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죠? Y 부분도 B 값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사분면에는 이만큼 해당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이쪽 이제 모두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조사하게 되면 이제 이쪽 한 모양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은 이렇게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반대로 또 이렇게 모양 되겠고, 이런 모양 형태에 대해서 모양을 좀 비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길이들을 합하면 결국은 뭐가 되죠? 원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모양만 뭐 대칭해서 이제 놓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2파이 r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는 좀 6파이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일이 이제 범위를 좀 모두 다 나눠서 하게 되면 이제 4번 해야 되거든요. 4번. 호호호.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불편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일사분면 형태에서 얻어져 갈 수 있는 일사분면이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치가 않은데, 자 이렇게 지금 이쪽 P 값이 이제 이렇게 0과 1 사이에 돼 있고 이 부분도 이제 Y축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이제 미로 짐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4분원 이런 걸 이용해서 답을 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 16번 설명 부분에서 다른 쪽 부분들 안에서 약간 좀 미안스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좀 시간 안배라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풀이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밖의 점 P에서 원의 접선을 걷는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문제 잘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죠. 수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 점 P에서 다시 직선까지 거리. 우와, 문제를 또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원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다. 이런 얘기는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접선을 긋게 되면 이제 직각 여기 적용되는데 요 부분들이 지금 직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도 직각돼야 되겠고, 그럼 반지름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 나오는 모양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물론 이제 점이 이렇게 이제 P점이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요 P점들은 이제
부드럽게 쭉 다 연결시키게 되면 쭉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요 부분들이 반지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가 R 루트 2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이런 곳에 존재하는 그런 녀석이다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이런 점들, 요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저 중심은 이제 그대로 원래 거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중심 좌표가 3,2가 유지가 되겠고 원래 반지름이 루트 18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 루트 2를 좀 더 곱하기 한 거니까 루트 36에서 반지름이 6인 이런 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새로운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열심히 쓰고요. 4x-3y 플러스 9는 이퀄 제로 하고 거리를 좀 싹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 3 제곱하니까 25가 처리가 되겠고 3, 4, 12, 2, 3은 6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서 뭐 절대값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루트 25, 루트를 지면 안 되겠죠. 그럼 5분의 15 처리되는 거니까 3이 되겠습니다. 오호, 재밌는데요. 반지름이 6인데 3이다? 자, 그렇다면 위치 관계가 지금 이게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아하, 이 거리가 3, 반지름이 6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는 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 자체가 지금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최대값은 이제 이곳에 대한 반지름을 좀 더하게 해서 최대 이 부분들은 이제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오호, 최소값이 6이라니요. 또 9가 되겠지만 최소값은 0이 돼가는 그런 이제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글이 되게 되면 최대값도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81 이렇게 좀 나오는데 최소값 부분 이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고 뭐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요소로 가미가 되어 있네요. 자, 접한다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처음에 좀 정리를 좀 잘 해드린 것 같고요. 됐습니까?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구해놓는 이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도형적인 이해 이런 부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형태니까 접근법은 바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하게 반지름이 6이었는데 최소값이 이제 이 직선 거리가 이제 3 되는 거니까 만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거리의 최소값 자체가 이제 0 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는 살짝 좀 독특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시죠? 자, 17번 꼼꼼하게 좀 해서 실수 없이 좀 잘 처리해야 될 요소가 있으니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AD 길이, DC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3하고 2루트 3 주어져 있군요. 알겠습니다. 점을 2점하고 F점을 좀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B를 지름으로 하는 또 반원을 딱 끄는데 G하고 H에도 또 접하게 되는 그런 원이 그어져 있답니다. G점에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도형의 좀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원이 좀 그려져 있고 접선이 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접선이 좀 그어져 있고 크로스 형태로 또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접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좀 같아야 되겠까. 이 부분들 가볍게 쓰면 3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원 밖에서 접선인 거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해주면 여기가 x가 처리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3에서 이쪽 길이는 3-x가 되겠고 높이는 지금 높이가 2루트 3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이 만나는 길이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 플러스 x의 제곱을 하게 되면 4, 3, 12에다가 3-x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전개 과정에서 3제곱 x제곱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 6x가 있겠고 12-6x 처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은 1 해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좀 얻어져 가는 그런 형태.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길이들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 가야 되는데 여기가 2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는 뭐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보게 되면 2로 약분하게 되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30도 그럼 이쪽이 이제 60도 이런 관계를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또 이쪽을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2루트 3에 반지름 루트 3 되겠고 길이 1 되겠고 그럼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30도에서 또 60도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이 12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60도 되는 순간 끝난 거죠. 참 괜히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 그래서
지금 무슨 삼각형이요?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점 GH에서 각각 접합니다. G점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구해달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축으로 이렇게 놓으란 얘기죠. 이렇게 좌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축을 이렇게 놔서 시험 중간에 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B점을 이제 좌표축으로 놓아라 이런 말씀 하셨겠죠. 중에 좌표 낸다는 얘기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이게 지금 이제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까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이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 변 길이가 3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니까 수선해 봐도 쭉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여기 이제 절반 부분 되는 거니까 x좌표는 당연히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를 좀 곱하기 해라. 그럼 4분의 그러면 9 루트 3 이렇게 됩니까? 그럼 4분의 9 루트 3에서 답을 구해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도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 공부 많이 했었나요? 좀 도형적인 부분들 어쨌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접선을 걷다 이런 개념이니까 요 길이가 이제 같아져서 3 처리해줬고, 또 역시 또 밖에서 또 접선 긋는 이런 그런 형태라서 XX 이렇게 처리돼서 이쪽에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이 좀 만들어진다는 사실. 되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를 구해서 자, 모양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1대 루트 3대 2에 했는데 30도 반대 부분 60도를 좀 밝혀내고 그럼 뭐 3, 3에 끼인 각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이죠. 와, 정삼각형을 밝히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좌표가 이렇게 해서 좌표 표시해서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좌표축을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 설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는 아마 좀 시험 볼 때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되죠? 자, 조금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오래간만에 이제 도형의 순수 도형 이론에서 밝혀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4점을 꼭지점하는 정사각형에 대해서 9,9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세 직선이 평행이 아니라는 얘기겠군요. 정사각형을 넓이를 6등분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절편 A라고 가르쳐줬고 기울기를 또 열심히 듣고 해서 알파 베타라고 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x절편 주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직선들은 좀 어떻게 되죠? 기울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면 또 y축과 만나는 점을 BC 이런 식으로 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하고 m이 만나는 점을 구했고요. 넓이들이 이제 6등분한다라고 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A, B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간다면 원점하고 좀 연결해서 지금 삼각형들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두 개를 좀 더하게 되는데 높이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2분의 1도 다 같이 할 거니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이제 넓이와 관련된 식이 되겠죠. 그 다음 넓이들을 구해 간다면 C-B 처리해주면 되겠고 넓이 하나 좀 어디를 더할까요? 요 아래쪽 부분 할까요? 아래쪽 부분 한다면 역시 또 가운데 좀 만나는 점을 중심해서 그럼 가로기들을 좀 처리해야 되니까 18-A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요 위쪽 부분 좀 어려운데 대칭이니까 위쪽을 이용해서 18-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6-의 A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되니까 관계식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되죠. 자, 이항시켜서 A 더하기 2B 마이너스 C는 이꼴 제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전개해주면 2A B 더하기 C 처리되는 건가요? 36 처리되겠고 이렇게 또 관계를 하게 되면 A에다가 마이너스 B 더하기 2C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6 해서 관계식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두 개를 처리하게 되면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3배, 3은 약분해주면 되죠. 약분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는 12 처리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B를 좀 소가해주면 형태니까 또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72에다가 그러면 요거는 A 더하기 C 해주면 72에서 그러니까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제 관계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계식들이 좀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뭘 풀어야죠? 이제 기울기를 좀 풀어가야 되겠죠? 기울기를 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길이 이제 이게 기울기를 구해갈 때 이제 중간에 9,9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n 기울기를 구해 가려면 x는 이제 9가 변화가 되겠고 y 좌표가 9에서 b, 9-b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m 기울기를 구하려면 역시 x는 9 변했고 y는 c에서 9를 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c-9.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른쪽에서 왼쪽 거 뺐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9-c 이렇게 써가는 게 더 좋겠죠? 바른 표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81 처리해주고요. 위에 이제 b 값 이렇게 나온 부분들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9 빼기에 1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이것도 괄호 쳐야 되는데. 이것도 좀 뭡니까? 9 빼기에 또 24-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오호. b 자리에 b를 대입하는 건 없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산수가 좀 살짝 좀 복잡해져 가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a-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a-15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참수가 그려져 가겠고 대칭축이 이게 18이니까 a 값이 9 이런 형태가 대칭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종이에 보게 되게 되면 어디서 6부터 14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최소 최대가 될 부분들은 a가 6일 때 하고 a가 9일 때 최대값 최소값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런 값을 좀 대입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81분에 6을 대입하게 되면은 3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합인지 곱인지 모르는데 따로따로 좀 구하면 되겠죠. a 값에다가 9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81분에 9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에다가 9를 대입해주면 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죠? 자, 깔끔하게 계산하게 되면 이건 좀 약분이 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약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9분의 지금 9를 대입했을 때, 이거 지금 산수에 잠깐만요. 9를 대입했을 때죠. 9를 대입하면 6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고, 약분을 되게 되면 2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 결과까지도 좀 복잡하게. 두 개의 값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때, 더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더하게 하게 되면, 이 둘을 좀 더하게 한 거니까 9로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구해가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7 해서 결과를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죠? 호호호호. 요것도 은근히 또 만만치 않네요. 자, 지금 9,9를 지난다는 게 그나마 우리가 이제 연산하는 데서 많은 좀 보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직선에 만나는 6등분한다 라고 됐을 때 만나는 절편들을 좀 이렇게 표시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식을 세워간 거고요. 자, 넓이를 구해갈 때 2분의 1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안 하고 이제 여기 밑변 길이들만 그리고 높이도 다 똑같이 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밑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 다음 아래 부분들도 밑변 길이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는 부분들 밑변 길이 형태 표시해서 식 만들어 놓고 관계식 3개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문자 하나 소거해서 이제 더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값을 구해가는 것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위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기울기의 곱 이런 형태를 좀 알아보는 거니까 가로 변화는 됐고 세로 변화들을 통해서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로 딱 바꿔간 거. 그때 이제 어떤 문자로 바꿔가느냐? 그건 당연히 이제 문제 A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A 문자로 처리해서 좀 살펴봐서 이 부분들 굳이 전개를 안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A제곱 마이너스 18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만 조사하면 되죠. 이제 정의하고 매치업 시켜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최대 최소되는 부분들을 확인한 거죠. 됐습니까? 그걸 대입해서 구해가는 절차까지. 자, 스스로 좀 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결정하고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과정까지 만만치 않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먼저 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모든 실수 알파 a의 값을 열심히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신 a 값에 좀 범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행히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x에다가 x-a 제곱 처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4ax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면 4a가 되는 거니까 각각 마이너스를 붙이는 형태에서 x에다가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모양 x에다가 2a 플러스 이렇게 된 모양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 형태는 위쪽에서 이렇게 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쪽은 충분히 또 이렇게 되는 형태 0하고 a제곱 이런 모양의 2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a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a 제곱 값이 뭐 한정적으로 무작정 커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값도 0, 제일 작은 값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정수계수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아래쪽에서 범위들을 우리가 이제 대략 0이라는 거 하나만 좀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숫자가 1하고 2가 되는데 3 해서 이제 정수 부분들이 얻어져 가는데, 자, 이 값들은 2보다 작은 곳에서 표시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범위 표시에서 정수 개수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좀 애매모호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아랫부분에 있는 2a-1 이 부분들이 이제 정수가 되는 것부터 좀 차곡차곡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을 때가 지금 2a-1 이 부분들이 가장 a 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 생기는 걸 알아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0 되는 것부터 조금 알아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0 되는 걸 알아보니까 a 값이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더 내려와서 이 범위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a제곱이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2분의 1이면 이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하게 되면 1이라는 정수가 공통범위에 들어가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a-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1이 될 때를 알아보게 되면 a 값이 이제 1이 되는 이런 형태라면, 자, 이제 물론 a제곱 범위도 이제 가운데 1에서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2a 플러스 1 범위, 2a 플러스 2 범위는 a 값이 1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영역 표시를 좀 다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1이었으니까 1보다 크다가 되겠고, 그 다음 이 결과는 3보다 작다가 표시가 되겠고, 근데 이제 원래 색칠이 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수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수는 또 한 개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엔 그러면은 한번 그 다음 숫자로 해서 2a-1이 2가 되는 경우를 또 그 다음 또 조사를 해볼까요?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 자체는 3 되니까 a 값이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a 값이 2분의 3이요? 2분의 3? 2분 제곱하면 4분의 9. 4분의 9니까 루트 1을 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애초부터 이제 범위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중간에 정수 생기는 부분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좀 철저하게 좀 잘 이용한 거죠. 해서 이제 결과를 구했을 때, 자, 두 개의 값이 나오겠고, 두 개의 값을 합을 구해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합을 구해주니까 2분의 3 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알파분의 베타군요. 이것도 마지막에 또 답을 또 잘해야 되겠네요. 2분의 3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해야 되면은 합해서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범위 구해가는 부분들이 정수계수 되는데 좀 나름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니까 좀 신경을 조금 써서 영역 표시를 좀 범위 표시를 좀 정확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곡선과 직선이 두 교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곡선 위의 점, 또 다른 점 PQ에 대해서 자, 만나는 점들하고 거리가 또 이렇게 같아지는 또 PQ를 또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뜻 파악을 해가는 것이 문제의 관건인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참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 쫙 꺼져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에서부터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그럼 뭐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긋는다면, 그죠? 이렇게 가서 이제 이곳에 P점, 이곳에 Q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2차식을 좀 빼버리고요. 이 점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당연히 어떻게 되죠? 같아지는 거죠. 역시 반대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이용한 풀이 뭐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자, 두식 해서 이제 AB 교점부터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까? 처리해서 x좌표가 3, x좌표가 마이너스 2, 해서 나오겠고요. 직선에다가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가 나오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수직 이등분 구해가려니까 또 중점 좌표를 또 열심히 구해야 되죠. 와우, 중점 좌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처리되겠고 2분의 3 처리해서 중점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구해갈 수 있겠죠. 자, 기울기가 이제 수직 관계가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해서 y는
마이너스 x 2분의 4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다시 y는 이꼴 x 제곱 마이너스 5하고 다시 또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럼 x 제곱 플러스 x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좀 나오죠. 하하, 이게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죠?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교점 좌표가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y좌표 전체 할 건데 y좌표는 직선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PQ 사이에 이제 거리를 구하게 되게 되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도 또 똑같아지는 거니까 2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열심히 또 산수하면 되겠습니다. PQ 길이는 루트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2배 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 되니까 제곱해주면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4, 7,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면 29가 되겠고 29에다가 또 2배를 해주는 거니까 루트 그럼 5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전체적인 PQ 길이는 루트 58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답 자체가 루트가 됐으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앞쪽에서 중요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결정하는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교점 찾는 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뭐 첫 번째 과정인 거고요. 그런데 교점이 찾았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같은 점은 우리가 이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구하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문제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럼 이제 거리가 같아지는 점 PQ 이해됐죠? 그래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그래서 중점의 기울기 좀 이용해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점을 좀 찾아서 교점 찾는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인수분해가 또 안 돼가지고 우리 좀 살짝 또 당황하게 만드는데 자 이렇게 좌표 나와서 거리를 구해갈 때 이제 그럼 이제 이곳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좀 대비할 수 있겠다 또 좀 판단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몇 개의 어려운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좀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 자 슬기롭게 좀 극복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설명은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해설 마칩니다. 함께할 문항은 22번 단답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오연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 길이, BC 길이가 주어진 직사각형에서 AD, CD 위에 점 PQ라고 하겠습니다. 길이 주어져 있고요. PQ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P에서 BQ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라는 것까지 됐고요. 이때 이제 요런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또 길이가 또 같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P 길이 이런 길이들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좀 곱하기해서 또 답을 또 써달라 이런 아주 독특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헷갈린 문제 좌표를 좀 잡아서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될 거니까 우선 이제 BQ 직선식을 좀 이제 만들어 가겠고요. 자 근데 이제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요 기울기는 뭐 여기 간격을 뭐 A 정도 이렇게 좀 처리하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로 길이가 바뀌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5분의 AX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좀 가볍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주면 접근해주면 좋냐라면 사실 이것서부터 이렇게 여기 A 이 그림 이제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직선을 지나가는 이렇게 좀 다시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그어야 되는데. 자, 뭐 이 정도 긋겠습니다. 자, 이게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직각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90-세타, 여기가 9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타 이렇게 돼서 두 삼각형이 이제 직각삼각형이 나오겠고 빗변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되죠? 합동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OK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좀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높이 자체가 뭐 직선 방정식에다가 이제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AK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이곳이 OK, 이곳이 또 A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P 길이 자체가 OK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니까 O-A에 K 이런 형태에서 그냥 길이가 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B 길이는 4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얻어지는 거니까 지금 요 길이를 표시해주는 이 부분들이 이쪽에서 표시한 거랑 좌측에서 표시한 게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형태의 관계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6 더하기
5-a의 제곱에 k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간 거에서 즉 bp제곱을 열심히 구한 거죠. bp제곱 열심히 구해간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와, 여기 또 다시 피타고라스를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 부분이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더하기 25 k제곱 이렇게 된 거에다가 또 몇 배를 해야 되죠? 2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결과가 서로 다 같다 이런 형태가 얻어지겠습니다. 됐죠? 자, 이항시켜가지고 빼기를 해주면 이쪽은 16 되겠고 여긴 k제곱 공통해서 열심히 a제곱 하나 소거되니까 a제곱 25는 남아있고 플러스 10 a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5 k 전체의 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뭐 4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k 값이 a 플러스 5분의 4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물어보니까 AP 길이를 물어보는데 AP 길이가 5-a 곱하기 그래서 AP 길이는 5-a에다가 지금 2분을 곱하게 되니까 a 플러스 5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식 모양이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a라고 제가 놓은 부분 요 길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놓는 순간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좀 생기는 거니까 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 값이 0이 되게 되면 주어진 부분에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길이는 AP 길이는 4 이렇게 나오겠고 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사실 직선이 여기 아래에 있어서 그냥 4 또는 뭐 정사각형들 때는 뜻이 되는 거 되겠고요. a 값이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9분의 AP 길이라는 것은 4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처리됐고 4 1이니까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A가 4라는 것은 사실은 이 Q점 자체가 D점까지 꼭대기로 쭉 올라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AP 길이의 최소값 당연히 이제 9분의 4 형태에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9분의 4 해서 결과를 구했는데 9분의 4를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36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또 도형 부분에서 이제 재미난 식 유도를 해서 좀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도형 관계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이 삼각형에서 이게 지금 합동이 되는 걸 이용해서 길이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서 AP 길이를 좀 표시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그때 좀 약간 센스 있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거 실전 문제에서는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풀이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좀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의 멘트를 좀 남기면서 22번 끝으로 오연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